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아침에 특징주나 관심 종목에 대해서 좀 정리해드린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금일 짚어드릴 종목은 더존 비지온, HSD 엔진, 그리고 오파스넷, 파맵신, 미코바이오메드 이렇게 종목 짚어드릴 거고요. 일단 더존 비지온부터 봐보죠. 더존 비지온 같은 경우는 삼성 서울병원하고 의료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을 업무 협약했다라는 이유 가지고 시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자,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격대가 크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아무래도 가벼운 종목보다는 많이 붙지 않아요. 이슈가 터져도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안 터진다라는 의미인데, 자, 과거에 더존 비즈온은 뒷거래량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절반의 법칙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뒷거래량이 이렇게 충분히 실려준 상태에서 거래량 없이 낙폭을 보여주고 횡보를 한 상황. 그리고 오늘 더존 비즈온은 60일선, 120일선 돌파 시도는 했으나 저항 구간에 막혀서 못 올라갔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은 사실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것보다는 60일선이나 120일선 위에 안착하는 것 보고 따라잡는 거예요. 어쨌든 재료는 만들어졌습니다. 개별 호재이긴 한데 어쨌든 의료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금 코모땡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대면 의료라던가 이런 식의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거는 단순히 개별 종목의 호재뿐만 아니라 이슈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121선, 61선 이 위로 안착 여부 확인하고 손절가 타이트하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더존비존 같은 경우는 241선 여기 저항국 여기 지지선이 밥값을 좀 잘해주는 친구죠. 손절가는 241선 요 정도 부근 잡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직 최근에 횡보 기간을 길었기 때문에 분봉 차트가 완전히 배열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접근하기보다는 살짝 위에서 잡더라도 저항 구간 뚫고 잡는 게 더 안전한 매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크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막 전고점 뚫고 올라간다 이렇게 잡기보다는 단기로는 한 11만 원에서 12만 5천 원 정도 사이 이 구간을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재료가 좋더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비대면이라던가 이런 플랫폼 관련주들이 다 눌리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해당 종목도 당연히 힘을 못 받을 겁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잡아드리는 목표가나 신규 진입 타점, 손절가는 장세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HSD 엔진. 최근에 위로 쭉쭉 치고 올라갔죠. 근데 오늘 낙폭이 컸어요. 왜 컸을까? 최대 주주가 지분을 감소시켰거든요. 쉽게 말해서 최대 주주가 팔았어요. 자, 자신의 종목이 최대 주주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 굳이 매도를 할까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현재 주가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지분을 줄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래로 밀리면 다시 한 번 더 지분을 매입할 수는 있겠죠. 고점에서 대주주가 매각했다라는 건 대표적인 악재고요.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조류독권 관련주들에서 많이 나오죠. 이글베, 체시스 뭐 이런 종목들만 보더라도 고점에서 대주주가 매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특히 뭐 이글벳이 그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 고점에서 대주주가 매각을 하면 보통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위에 갭자리 있네? 뭐 갭 있으니까 지금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접근하기엔 조금 위험하고요. 내가 아예 꼭대기에서 잡았다라고 해서 갭자리까지 평단가를 낮춰서 탈출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아래로 이평선 간의 이격도도 크고 볼벤 상단하고도 너무도 멀어진 상태예요. HSD 엔진 같은 경우는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사실 웬만하면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일단 목표가는 갭자리로 좀 잡는 게 좋고요. 신규 진입 같은 경우도 굳이 지금 좀 위험한 구간이니까 분봉 차트에서는 반등 자리가 맞으니 완전 타이트하게 보실 거면 8,400원에서 8,500원 진입하고 손절가는 한 3.5%요 정도 잡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7,500원, 7,600원 정도까지 기다려서 볼벤 상단, 현 시점에서 볼벤 상단은 내일은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현 시점을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린 거니까. 볼벤 상단 부근은 아래에 갭자리도 존재하고 있는 종목이죠. 따라서 아래 갭자리 메꾸면 윗갭을 노리는 반등 매매하는 건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대주주가 팔았다.
근데 지금 뭐 급하게 비중을 키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오파스넷. 오파스넷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한 주당 두 주를 무상증자한다고 하죠. 무상증자라는 건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여집니다. 무증을 한다라는 건 회사가 돈이 여윳돈이 있기 때문에 무증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회사가 돈도 잘 벌고 좋은 회사네? 이런 식으로 시세가 보여주게 되는 건데 보통 이 상승폭 같은 경우는 영원하진 않아요. 보통 이제 권리랑 맞고 하다 보면은 다시 이 상승폭을 반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따라서 지금 막 급하게 위로 추격 매수한다거나 이거 무증 떴으니까 앞으로 2만 원, 3만 원, 5만 원 간다. 라는 경우는 무증 공시 뜨고 추가 상승폭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긴 하나 보통 권리락 이후에는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주식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무증을 받은 물량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물량 때문에 낙폭을 좀 보여주는 게 되거든요. 굳이 신규 진입을 이런 거는 60분봉, 120분봉, 일봉 보고 추격 매수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무증한다는 거 다 알았잖아요, 이제. 그 이슈가 내 홀딩의 근거가 돼서도 안 되고요. 내 투자의 근거가 돼서도 안 돼요. 따라서 이런 거는 정말 순수하게 단타로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고 이는 3분봉, 5분봉, 10분봉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일단은 3, 5, 10분봉에서는 괜찮은 진입 타점은 16,000원 부근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목표가 잡는 것도 어려워요. 무증 같은 경우는 정말 단기 이슈로만 보고 짧게 보는 게 좋아서 웬만하면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유자의 영역으로 넘겨둔다라는 생각으로 고점에 그래서 이런 거는 고점에 추격 매수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워요. 고점에 추격 매수해서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사실 이미 손절가가 지났음에도 손절을 못 하고 계실 거예요. 막 네이버 게시판 이런 데 가보니까 막 이거 막 3만 원 간다, 4만 원 간다, 무증했다. 이거 뭐 전고점 뚫고 이제 날라간다. 지금 자리가 딱 전고점 물량 소화하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그런 사람들의 글만 보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도 한 16,000원 기준으로 손절가 3% 정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애초에 이거를 들어간다라는 건 손절가도 내가 좀 크게 잡는다라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인 거예요. 자, 3분봉, 5분봉 같은 경우는 3분에 하나씩, 5분에 하나씩, 10분에 하나씩 생기기 때문에 이 위치는 계속 바뀔 거예요. 그냥 5분봉 하고 10분봉에서 60일선하고 120일선 체크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받는 특징주는 반드시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보통 영상에서 많이 다루는 손절 안 해도 되는 종목군들이 아니라 얘네들은 손절을 반드시 구간을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 종목군이기에 내가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고 그냥 다 공개된 이슈 가지고 손 놓고 있으면 정말 손실 눈더미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도 짧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단타로 들어가가지고 막 30% 먹어야지 이런 건 없어요. 3%씩 여러 번 끊어 먹는다. 2%씩 여러 번 끊어 먹는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시장에 관심을 받는 특징주 접근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파맵신. 파맵신 같은 경우도 오늘 3중 음성 유방암 여기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일상이 꽤나 잘 끝났대요. 꽤나 잘 끝났다라고 해서 시세를 보여주긴 했으나 자,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의 이슈였던 거고 현재 시장의 이슈가 강한 건 사실 코모땡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가 더 강하죠. 그렇게 시장의 이슈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개별 종목 겨우 일상 성공했다고 막 상한가 가고 이럴 만큼의 재료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시장이 좀 평이한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슈 하나만 가지고도 15%, 20% 꽉 찬 양봉 유지하면서 상한가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 정도 이슈 가지고 막 상한가 간다 이런 생각으로 갭든 종목 잡은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갭든 종목은 잡지 말라고도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다만 파맵신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도전 비주온하고 꽤나 차트가 비슷하죠. 자, 뒤에 미친 거래량이 터졌어요. 자, 거래량 터진 시점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그럼 여기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래량 없이 시장의 낙폭이 빠졌어요. 그럼 파매신 같은 경우도 급격한 낙폭에
절반 부근까지는 추가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자리는 뭐가 있죠? 481선이 존재하고 있어요. 따라서 파맵신 같은 경우는 23,000원 아래, 한 22,000원, 21,000원 정도가 단기 목표가가 될 수 있을 거고요. 60분봉에서도 이 위에 안착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장 베스트, 안전한 구간에서 들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120분봉에서 한 19,000원, 19,900원에서 2만원 정도 좀 위로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위에서 안착 여부를 확인하고 잡는 게 좋을 거고요. 내가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18,500원에서 18,200원 요 정도 사이에서 분할로 접근하고 손절가는 똑같이 3.5% 내지 4%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거래량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이나 약간 개별 종목의 이슈 하나만 가지고는 꽉 찬 양봉을 보여주기 힘들었다라는 건 너무나도 당연했다. 그리고 갭든 종목을 잡으면 안 됐다. 이것만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코바이오랜드. 오늘 상한가 보여준 종목이죠. 자, 미코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신속 진단키트가 WHO 긴급 사용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슈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윗갭이 2개나 존재해요. 자, 따라서 갭자리를 노릴만 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미 상한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갭상승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얼마 정도 갭이 뜰지 모르지만 실갭 정도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일단 단기로 시장가로 9시에 딱 시장가로 별로 갭 안 뜬 다음 사서 매도가는 1차 갭자리 있는 이 부분에다 딱 넣어 두시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긴급사용 승인 허가 이거 하나 받았다고 해서 윗개까지 바로 치고 갈지 갈 수도 있습니다. 워낙 끼가 있는 종목은 맞으니까. 실갭 뜬다라고 하면 첫 번째 갭자리가 1차 목표가가 되는 거고요. 남은 물량은 내 시초가 깨지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시초가 깨지지 않고 올라간다 그러면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윗갭자리를 목표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내일 얼만큼 갭 뜰지는 모르겠으나 갭자리를 메꿨는데 아래로 더 빠지는 움직임 나온다. 그러면 바로 손절이에요. 물론 흔들고 다시 또 갭은 메꾸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중 특징주는 손절가 잡은 단타로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손절이 싫고 손절이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은 쳐다보면 안 되죠. 웬만하면 실시간 방송에서 잡아드리는 좀 안전한 종목군들이 있죠. 추격 매수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또 왠지 오늘 또 열심히 추격 매수하고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남겨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중 특징주 이제 앞으로 꼬박꼬박 잡아드릴 거고 섹터 분석 영상도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도움은 되실 겁니다. 다만 매번 말하지만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시장의 관심을 과하게 받은 종목의 매매는 자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즐겁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